px에다가 어떤 식인데 잠시만. 이 문제는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는. 근데 작년에 출제 시비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꾹 참지. 이건 꾹 참지. 조용히 꾹 참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굳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타이핑을 혹시 잘못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실수한 게 없어. 문제 오류가 많네요. 이 문제가 왜 출제 오류냐면은 자, 인사부터 드릴게요. 프로페셔널 수학의 유쾌한 알프입니다. UR. 오늘은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랑 같이 있어요. 뭐부터 듣는 거 좋아하려나? 좋은 소식은 일단 내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회의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프린트에서 꼭 나온다고 하는 문제가 내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던 것들이야. 그 말 듣고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역시 내가 대단하다기보다 수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거야.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상위권들은 비공개로 돌려달라 하고 들어야 할 애들은 안 듣고 난리. 미쳐버리겠네. 왜 안 듣냐? 응? 이게 조회수는 높은데 우리 학원 애들이 안 들으면 누가 듣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뭐 필기를 시키든 강제로 뭘 좀 확인을 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소식은 이거 하는데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와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 밤을 3번이나 샜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와 이게 진짜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들 말이 맞아. 특히 나는 지금 영상 길이가 40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찍는데 한 4시간 걸려. 4시간.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거든. 편집하는데 한 8시간 걸려. 내가 편집을 오지게 못하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좋아요랑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 재밌던 부분들이나 교훈이 됐던 부분들을 타임라인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 뭐 0분 어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2분 30초 선생님 또 뭐함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만 해줘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부분 재밌다 이런 거. 이 부분 도움된다. 뭐 자기가 메모해두면 돼.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 이거 기출 분석 다 끝나고 나면 한 5분 정도 되는 멘탈 관리 영상들을 많이 올릴 거거든. 원래 제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했었거든요. 고민 상담이랑 멘탈, 심리학적 지식 이 주된 방송 주제였거든요. 혹은 옳은 훈련 방법 같은 거, 뇌과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전달했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너희가 내가 안 볼 때 공부를 많이 하게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멘탈이나 공부법 관련 영상들을 5분 정도 짤막하게 올릴 거거든. 와 진짜 근데 이거는 12시간 걸려가지고 40분짜리 영상 찍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 맨날 하던 말들을 하는 거고 일단 소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픈 단통 링크를 남겨둘 거거든요. 익명으로 나한테 뭘 질문할 수 있게끔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들, 뭐 수학적인 거나 혹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에서 사람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멘탈이 흔들린다던가 아무튼 멘탈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놔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들었던 고민 상담들은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친구 누구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남자친구가 뭐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요. 뭐 이런 별의별 게 다 있거든.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될까라고 하는 좋은 툴들을 선생님이 많이 알 거잖아. 좋은 도구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할 거니까 부담 없이 고민들을 적어주세요. 방송은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는데 댓글에도 생방송 해달라 하더라고. 생방송하면 또 안 보실 거잖아요. 진짜 안 하면 해달라 하고 하면 아무도 안 보고. 방송은 왜 했었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2.5단계로 9시 제한을 걸렸었거든요. 그때 뭐라도 좀 했어야 됐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다룰 줄 알게 돼가지고 조금씩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네요. 힘들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데 강의라기보다는 정보 전달? 아니면 뭐 재능 기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댓글로 활발히 소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안 나. 댓글 막 3개 이렇잖아. 애들은 막 듣지 말자는데 이건 찐 눈물이네. 찐 눈물. 각설하고 문제플러가 아니라 낙동고 1학년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낙동고 1학년 문제는 풀어보니까 썸네일에 달아둘 건데 오류가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 근데 작년에 아무 일이 없었다더라고. 총평은 영상 제일 뒤에 가면 있거든요. 한번 해놨어 내가. 방금 풀고 왔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이 너무 길어도 보기 싫다더라고.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오늘도 주요 문항 및 꿀팁 문항 혹은 고난도 변별력 문항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첫 페이지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7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도 꿀팁인데 문제 풀다 모르겠으면 식을 빼고 읽으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면 이 문제인 거네. 금곡고 때 해주고 금맥요고 때는 안 해줬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빼기 5는 빵. 일단 2차 방정식을 먼저 뺏겨줬고 x는 알파랑 베타.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먼저 적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보인다 이 말이야. 뭐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이고요.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죠. 이거는 언제 쓴다고 했지?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물을 때, 알파 베타를 서로 바꾸거나 알파 베타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쓰는 식이고요. 그럼 이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는 건 언제 한다고 했지? 알파를 대입해봐. 왜 대입할 수 있니? 이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나머지 하나는 베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를 넣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5는 빵이 되고, 베타도 넣으면 성립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를 대입했을 때에만 이 등호가 성립하고 알파랑 베타가 아닌 수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알파를 대입할 수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는 빵. 베타도 대입하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빼기 5는 빵이 되는 거죠. 자, 파란색 식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불리는데 얘는 언제 쓴다고? 한번 적어줄게요. 알파와 베타의 관계에 대해서 할 때 쓴다. 그러면 오른쪽 빨간색 대입한 식은 언제 쓰냐? 알파와 베타의 각각의 차수에 관련된 것을 해결할 때 쓰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했고, 얘를 이제 살짝 위로 올리면은 안 보이고 이제 조금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도 잘 보이지? 그 상태에서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쉬워졌네. 뭐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니? 엄밀하게는 알파 제곱 때문이야. 차수 때문이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5다 넘어가면은 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한 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마이너스 5 이항하면 얘가 5라는 것을 빨간색 식에서 알 수 있네요. 베타도 한 번에 적어버렸어. 똑같으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5 빼기 1은 4잖아. 4분의 알파 빼기, 그러니까 4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4분의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근의 차. 왜 차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든요. 혹시 아직도 선생님 특징 모르는 애가 있을까봐 얘기해주는데,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은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연관이 있는 거야.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관이 있고요. 색깔을 다 지정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얘가 왜 두근의 차냐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차잖아. 그냥 빼기가 아니라. 그래서 두근의 차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면 되고, 두근의 차는 맨날 외우자고 하고 있는 a분의 루트 d에 해당하는 거지.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두근의 차 a분의 루트 d, b, c, d 순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에다가 a는 최고차항의 개수죠. 1. 루트 d는 2의 제곱 빼기 4ac. 4, 5, 20이겠지. 그러면 답은 4분의 1에다가 루트 24. 4 곱하기 6이니까 2 루트 6이니?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6. 5번이다. 아니, 선생님, 관계는 이걸 해놓고 왜 차이를 썼는데요? 사실 엄밀하게는 이 파란색 식은 대수로부터 a, b, c라고 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대수로부터 합과 곱과 차이까지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두근의 차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 파란색 부분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문제를 풀 땐 두 근끼리의 관계를 묻잖아. 그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라. 그걸 말한 거예요. 자, 7번 답은 5번. 자, 9번. 이차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니까 d는 빵을 하면은 k에 관한 관계없다고? 항등식이 되네. 그런데 이 d는 빵이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왜냐면 3강증 되면은 볼 애들만 보거든. 걔들한테는 고마워서라도 정리를 조금 해줘야겠어. d가 빵이잖아.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던데,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에서예요. 중근은 중첩된 근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중근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자고 했죠. 항상 강조하지만 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차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줄까? d는 빵인 경우 말고요. d가 양수인 경우 그릴게. 중근에 해당할 놈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면은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2a분의 루트 d다. 왜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그게 근의 공식이잖아.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두 근의 차이가 2a분의 루트 d를 2배 한 a분의 루트 d다 라는 것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9번을 다시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것 때문에 d는 빵 혹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반의 제곱이면 되잖아. 반의 제곱을 적어줘. a 빼기 k의 제곱 위에 다 나오나? a 빼기 k의 제곱은 k 빼기 a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 제곱이죠. 그러므로 계수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2씩 똑같잖아.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 a는 1이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a제곱이 b잖아. a제곱은 b다. 근데 그 a제곱이 a가 1이었으니까 1인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됩니다. 답은 1번. 계속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10번.
10번은 다른 학교들에서는 안 나오는 거라서 한번 할게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실근과 허근을 구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근 두 개는 뭘로 찾냐? 인수분해해서 찾아라 이 말이지. 자, 계수들을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눈치도 배워야 돼.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눈치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고, 모든 수학적 직관은 수학적 경험에서 나온다. 자주 하는 말이죠. 안 배운 상태에서 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비슷한 거 있잖아. 없어지겠네. 1,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바뀌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빵, 곱하면 빵, 더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맞고 마이너스 6이라고 1, 2, 3, 6을 넣어보면 되는데 2가 될 것 같아. 2, 1, 2, 2, 4, 3, 6, 빵. 그러니까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가 얘들이다 이 말이지. 알파 베타. 감마와 델타는 어딨냐? 이 방정식이 있겠죠. 이 방정식은 적으면 어떻게 되니? 얼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빵이니까 땡땡 이거 적으라고 했지. x는 감마랑 델타다. 그래서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고 감마 델타는 3이겠네요. 곱셈 변형 공식을 쓰면은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2 요거니까 마이너스 2 제곱 빼기 2 감마 델타 4 빼기 6인가요? 마이너스 2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1인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답은 2번. 인수분해도 차근차근히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뒤로 가서 하고 있네 내가. 앞으로 가야지. 11번은 풀지는 않을 건데 계산의 기본은 인수분해 합차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잖아. x 마이너스 y가 위에 있거든요. x 더하기 y가 8이라는 거네. 두 개 더하고 빼시면 되네요. 12번은 그래도 한번 해볼 법한 거지. 여기서 x제곱 있고 2y제곱 있다고 더하거나 빼면은 곤란하겠죠. 더하거나 빼는 거는 이 xy 항을 잘 봐야 되는 그런 거였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볼까요? 이 식이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제곱은 빵이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x, y, 2y 줬고 둘 다 마이너스 적어주고 나면 어디에 플러스 하면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y니까 여기 플러스 하면 되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빼기 y, x 더하기 2y는 빵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x는 y랑 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되네. 그래서 첫 번째 요거일 때는 이랑 두 번째 요거일 때는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주어진 것을 보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래. 부호가 같다는 소리지. 부호가 같다면 x는 마이너스 2y는 될 수가 없겠죠. 글씨 안 작지. 그래서 x는 y라는 소리네. 오케이. 이제 이것을 밑에 대입하면 되겠다. 밑에 식은 x제곱 더하기 2y제곱을 적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인데 y랑 x랑 같다며. 2x제곱이 10이니까 3x제곱이 10이니까 x제곱은 뭐니? 4고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요. x랑 y랑 같았잖아. 그럼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거를 보고 복부호 동승이라고 부르는데 x가 플러스 2면 y도 플러스 2고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다를 적은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그냥 x, y라고 하는 회의 순서상이 2,2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부호라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그 값은 2, 1은 마이너스 2, 1은 제곱하면 4 더하기 4라서 답은 4 더하기 4, 8로 똑같다. 1번. 이제 얼굴도 잘 피해가지롱. 잘 되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또 중요한 문제죠.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x제곱을 다항식 px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안 나오고 나머지가 주어지고 px를 다시 나누면은 나머지가 주어지는데 모든 개수는 정수. 요거 중요하죠. 모든 개수가 정수 보자마자 인수분해 해라는 소리야. 맞지? 인수분해 하는 문제들의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까? x 4제곱 더하기 x제곱은 다항식 p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잖아요. 4차를 뭔가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야. 그러니까 이 px는 3차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얘를 이항시켜볼까? x제곱 날라가고 x 4제곱 더하기 3x는 px에다가 뭔가 있다 이 말이지. 얘는 3차보다만 크면 되고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대. 얘는 1은 절대로 안 돼요. 1 안 됨.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얘가 인수분해 하면은 x에 x 세제곱 더하기 3 이게 px에다가 어떤 식인데 잠시만. 이 문제는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낙동고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네. 확인해보니까 안 쳤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출제 오류냐면은 이 식이 3차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3도 될 수 있고 요거 x에 x 세제곱 더하기 3도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몫이 x고 얘는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에 x 세제곱 플러스 3 그게 px라면 되는 거거든. 혹은 몫이 2분의 1이 되잖아요. px는 2x에 x 세제곱 플러스 3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를 한번 보면은 구하라는 거는 p1 더하기 q2고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면 여러분도 p가 2배 되잖아. 잘 봐봐요. 지금 p가 2배, 3배가 되면은 3분의 1이라서 3배가 되면은 얘를 px를 다시 qx로 나눴으니까 qx도 2배, 3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하지가 않아. 선생님이 말한 거는 이게 몫이 다르더라도 p1 더하기 q2의 값은 항상 일정한지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당황스럽네. 혹시 우리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근데 이런 문제는 교과서에도 되게 많은 유형이거든요.
신사고 교과서에 있던 것 같은데. 신사고 교과서에 있잖아 이거. 한번 보러 갈까? 잠시만. 이게 교사용 교과서고 이게 지도서거든. 어디 있더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교과서 문제가 어려울 리는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뭐다 옛날에 찾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면 아는 거지 우리가. 교사용에서도 아하, 우리가 타이핑을 혹시 잘못했는지 한번 먼저 보고. 타이핑은 실수한 게 없어. 문제 오류가 많네요. 이 문제가 왜 문제 오류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px가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까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px의 값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몫이 상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원래 문제에 맞게 x제곱 플러스 3 몫은 x 이렇게 되는데 몫이 1이라고 해서 상수 전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모든 개수가 정수이다 이거 때문에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고 혹은 음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2배 3배 되는 거는 px와 qx가 모든 개수가 정수라는 조건이 미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오류입니다. 지금 약간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조금 길어졌네. 근데 작년에 출제 시비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꾹 참지. 이건 꾹 참지. 조용히 꾹 참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굳이 얘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할 말 생겼네. 만약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 같은 거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출제 의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계속 풀어볼게요. 혹시 1인 경우가 아니라 상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교과서처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px, qx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답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px는 3차 이상이라고 했고 얘는 1이 안 되면 되니까 원래 여러 가지 다 되는데 x랑 x제곱 플러스 3이다 이 말이지 px가. 그래서 px는 x제곱 더하기 3이고 풀면서 찝찝하네요. px를 다시 q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px를 qx로 나누면은 또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이 말이지. 그럼 px가 지금 x세제곱 플러스 3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양변 3씩 빼줘. 마이너스 2x도 넘어가면 x세제곱 더하기 2x가 qx에다가 몫이 2가 있다. 1차니까 qx가 2차 이상이어야 되고 아까랑 똑같네 또. x에 x제곱 더하기 2잖아. 3차 됩니다 이거. 왜?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돼. 그래도 뭐 문제 의도가 1차니까 2차 이상의 x제곱 더하기 2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qx는 x제곱 더하기 2다 이 말이지. 그래서 p1 더하기 q2를 구하면은 p1은 바로 때려야죠. p1이면 P1, 미안. P1은 4구, Q2는 2의 제곱 더하기 6인가요? 답은 10이다. 교과서에 완전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오류는 오류죠. 왜 오류인지 발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너희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돼. 보는 학생들 있잖아. 안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잘못됐을 때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건 생각보다 안 중요해 수험생한테. 문제가 잘 짜여져 있을 때 잘 푸는 능력이랑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뭐가 모순이 있는지를 잘 찾는 거랑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수학생들한테 맡기고 너희는 문제에서 단서를 찾고 잘 푸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래서 여기 살짝 지우고 아까 했던 거 무슨 말이냐면은 얘잖아요. 이게 x에 x 플러스 3이고 이게 그냥 1이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px가 마이너스 x에 x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x에 x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4차식이고 몫은 마이너스 1이니까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적으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3x는 qx에다가 뭔가가 있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됐지.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남아있다. 나머지다. 양변을 또 빼줘봐.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x 빼기 3은 qx에 글씨가 점점 왜 이래? qx에 모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식 전체가 qx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그런 거죠. 얘를 하나 든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되니까 아무튼 하나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야. qx는 뭐냐?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해볼게요. 둘 다라는 건 얘랑 얘 몫이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 qx는 x 4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해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px, qx를 구해낼 수 있다. 여기엔 답이었고요. 뭐 이렇게까지 애들이 안 했겠지 근데. 그런데 시험 칠 때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잖아. 그럼 무조건 바로 넘어가야 돼. 선생님 저번에 푼 거 같은데요? 무조건 넘어가야 돼. 선생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이상한지 풀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잠시 망설이는 건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넘어가야 돼. 도박이에요. 바로 안 떠오르잖아. 할 줄 아는 것부터 다 풀러가야 돼. 아시죠?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얘가 있잖아요. 한 문제 푸는데 자기가 요거 뭐 말려가지고 10분 15분 썼다 쳐봐.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체감 난이도가 나 혼자 높아진다 이거야. 뒤에 가가지고 15분 같은 거 내가 더 어렵다 이 말이지.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면 그렇게 하시고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면 넘어가야 돼. 왜냐 15분 써서 나 혼자 이 시험 전체를 망쳤잖아. 실제로는 15분 푸는데 영향을 끼쳤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잘못되었음이 입증이 된다고 해도 13번만 제 시험이야. 높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15분 망친 애만 손해인 거야. 근데 몇몇 애들은 시험 칠 때 꼭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막 이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이거 너무 솔직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응? 그래가지고 앞에 선생님은 막 사회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거 문제 뭐 이거 맞아요?
여기 최고차원 계수가 1인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이런 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몫이 상수인 요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물어봐. 그럼 앞에 사회 선생님은 나는 수학 모른다. 모른다. 수학생 아무 말 없다. 자기 혼자 옆에서 막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러다 시험 다 조지고. 그러면은 선생님 앞에서 하는 말 이거지. 10분 남았다. 그럼 저번 영상처럼 그럼 또 엄마 미안해. 그럼 또 엄마 미안해. 이거일 수도 있고 이상하다면서 막 화나 있고 선생님 따지러 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면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 푸는 내가 이상해서 문제가 안 풀리잖아. 넘어가 무조건. 아시겠죠? 문제가 이상하든 네가 이상하든 오늘 컨디션이 이상하든 무조건 넘어가야 돼. 알겠지? 이건 정말 좋은 교훈이다. 13번에. 자, 그 다음은 14번. 14번은 켤레가 아니니까 계산 팁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자, 알파는 이렇게 생겼대. 알파는 2분의 1 빼기 루트 3에다가 1 플러스 i분의 1을 곱해져 있다 말이지. 1 플러스 i분의 1. 이거 근데 실수할 줄 알죠? 1 빼기 i씩 곱해줘. 그럼 얘가 분모가 2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i인 거 알죠, 이거?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 빼기 루트 3에다가 2분의 1 빼기 i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긴 한데 두 개 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를 실수부랑 허수부를 구분해서 적어 놓는 게 편하겠죠. 4분의 1에다가 실수 부분은 뭐니? 1 빼기 루트 3에다가 1을 곱한 것. 1 빼기 루트 3에다가 1을 곱한 것. 허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1에다가 1 빼기 루트 3 곱한 것.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의 i. 여기 알파고. 그러면은 베타는 뭘까요? 베타는 1 플러스 루트 3. 여기 플러스고 요거 부호 바뀐 거니까 이 플러스겠죠. 저거. 베타는 4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이번엔 더하기 i지.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의 i. 또 막 다 전개하지 마세요. 진짜로 속상합니다. 두 개 더하랬잖아.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없어져. 2 더하기 지금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기고 빼기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다 이 말이지. 1 똑같은 거 빼면 없어져.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뺐어. 2 루트 3인가요? 2 루트 3 i.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약분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하는 매우 자주 보는 복소수가 됐다. 왜 자주 보는 거지? 이거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 이 근이다. 모르면 안 돼. 에이 설마. 해주기로 했잖아. 컨퍼런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의 근을 실제로 구해보자. 근의 공식으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빼기 4 ac 4죠. 1 빼기 4 마이너스 3인가요? 3i가 되겠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의 근이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근의 공식 쓸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라서 부호가 바뀌어서 온다 이 말이지. 근의 공식을 너무 많이 써봐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고 선생님 저 그런 거 몰랐는데요. 알겠어. 요거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다고 쳐. 얘를 지금 몇 제곱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제곱하는 사람은 없고 제곱하기 편한 놈만 남기기로 했죠. 양변에 2씩 곱하면 2x가 2 날라간 1 플러스 루트 3i고 1도 빼줘. 2x 빼기 1이 루트 3i다. 양변 전체를 제곱해주면 얘는 제곱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인가? 얘는 제곱하면은 루트 3 제곱하면 3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넘어와.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빵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은 요식이 됩니다. 길게 할 사람 하시고. 자, 그래서 뭐 한 거냐? 알파 더하기 베타를 x라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x의 7제곱 구하랬지. 근데 이 x는 뭘 만족시키냐? 요거 정확한데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이거든.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이니까 얘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대로 적으면 되죠. 또 설마 양변이 마이너스면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해라.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빵 된다. 그러면 내가 귀찮더라도 이거는 배속 기능 넣어서 편집하면 되네. 해줘. 옮기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했어. x 플러스 1은 빵이에요. x 플러스 1 곱하기 빵은 빵이에요. 우변은 그대로.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빵이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 다시 와서 x 7제곱 보기로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x 7제곱은 세제곱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제곱을 2번 하고 한 번 더 가면 되네. 뭐라고? 세제곱을 2번 해주고 x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x라서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 요거 여기 적혀있잖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고. a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빼기 b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의 제곱 해주면은 4분의 1 빼기 4분의 3이니까 답은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15번 잠시 요거 15번은 이렇게 따로 좀 가져와서 풀게요. 15번 자 15번은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잖아. 문제 풀다 보면은 2차함수랑 1차함수 특히 이거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 그림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유명한 문제다 이 말이야. 자 f의 마이너스 x의 두근을 뭐라 돼 있거든. f의 마이너스 x는 빵의 두근 기억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있는데 fx는 빵의 근이 베타랑 감마다. 뭐라고? fx는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보니 x는 알파랑 베타다 이 말이야. 이거 아까부터 계속 적기로 했던 그 식 그대로인 거야. fx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적기 싫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적기 싫어서라기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서 그래. 이렇게 쓰는 게 훈련돼야 돼요. 엥? 알파랑 베타라고? 미쳐버렸죠? 뭐야? 언제부터? 베타랑 감마라니까? 베타랑 감마야. 기억에서 구하라는 거는 f의 마이너스 x는 이랬잖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댔던 그거죠. f 세모가 빵이잖아요. 세모는 베타랑 감마다. 한번 적어. f 세모가 빵이잖아. 세모가 베타랑 감마야. 세모가 돌이었는데 그 돌 위에 뭐라 적혀있냐? 마이너스 x라고 적혀있었어. 마이너스 x가 베타랑 감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x는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기억은 참.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 위해서 한 번만 해줄게. fx는 빵이라고 하는 게 x-1, x-3은 빵이었다고 치자. 걔가 x는 1과 3을 근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내가 뭐라 적었냐? 세모라고 했지 아까 세모. 세모 -1, 세모 빼기 3은 빵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세모가 1과 3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세모 위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마이너스 x라고 적혀 있었대. 그럼 마이너스 x가 1과 3이다 이거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어야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새로운 2차 방정식 뭐였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빵이니까 얘를 세모로 치환했다 치면은 세모가 1과 3이라는 건 그대로잖아. 세모 돼 있으면 그걸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1씩 곱해가지고 실제로도 풀어볼까? 마이너스 1 묶어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묶어내. 묶어내고 x 플러스 3은 빵이니까 실제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똑같죠. 오케이? 이걸 굳이 이렇게 예시를 안 들어도 되지 하려다가 들어줘야죠. 네. 이거 위에 올려놔. 오케이. 그 다음엔 니은 f-x는 gx의 두근의 곱은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당연히 그래프부터 봐야 돼. 그래서 당연히 f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보려고 했더니 xr이 마이너스 x, y축 대칭 이거를 애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봤을 때 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야. f의 마이너스 x는요 a의 요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잖아요. a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하면 x제곱 그대로야. bx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bx죠. 더하기 c는 gx는 뭐냐? mx 플러스 n 요거거든. 자,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그것부터 적었어야 돼. 왜? 무슨 말이냐? fx는 gx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다. 왜냐면 2차 식은 1차 식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이니까. 이 실근이 뭐냐 이 말이야. fx랑 gx랑 만나는 교점 알파랑 델타인가요? x는 알파랑 델타가 근이더라. 그런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 fx를 적어보면 mx 플러스 n이잖아요. a 근이 x가 알파랑 델타다 이 말이지. 이걸 옆에 왜 적었냐면요 형님들, 두 근의 곱이 알파 델타냐 라고 물었거든. 당연히 맞지. 왜냐면은 ax제곱에다가 다 이항해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m의 x 필요 없어. 왜냐면 두근의 곱을 물었거든. c 빼기 n은 빵이라서 두근의 곱이 뭐니? 곱 뭔지 몰라도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 빼기 n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넘어와 볼래? 1창 말고 지금 상수항과 2창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곱은 뭐니? 실제로 알파 곱하기 델타고 그게 a분의 c 빼기 n이다 이 말이지. a분의 c 빼기 n이 알파 델타라고. 알파 델타. 그러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베타 감마 곱한 거랑 이거랑 선생님 뭐예요? 뭐 하라는 거냐면 니은에서 힌트를 준 거야. 두근의 곱으로 해석해라. 왜? 알파 델타가 있고 알파 델타가 있잖아요. 두근의 곱으로 보라고? 베타 감마는 뭐냐면은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fx는 빵이거든요. fx는 빵. 아까 여기 적어놨지. 디귿 그래도 적어. fx는 빵. 의 실근이 x가 베타랑 감마인데 한 번 더 적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x가 베타랑 감마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 감마는 뭐냐? 베타 감마는 두근의 곱 a분의 c죠. 알파 델타는 뭐였니? 알파 델타는 아까 구해놨잖아요 여기. 요거 그대로죠. 알파 델타는 a분의 c 빼기 n이다.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야. 이 a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꺼지시고요. 특히 게다가 양수거든. 아래로 볼록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되니? c랑 c 빼기 n이랑 비교하면 되거든. 그러면 c 똑같으니까 어차피 상관없는데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네. 왜? 양수라면 뭔가 뺀 게 돼서 오른쪽이 더 작을 거고요. n이 음수라면은 더한 게 되는 거지. 근데 이 n이 뭐냐? mx 플러스 n 1차 함수 gx의 y 절편. 뭐라고? x에 빵 대입하면 나오는 그놈. x에 빵 대입하면 나오는 그놈. 얘잖아요. n이 양수거든. 뭔가를 빼준 거야. 양수니까. 그러니까 더 작죠 얘가. 작다. 베타 감마가 큽니다. 구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 16번은 안 할게요. 합차는 제곱차 여러 번 쓰는 거죠. 17번. 한근이 1대 2 대입해가지고 A 구하고 하세요. 19번은 또 두근의 차죠. 두근의 차 이제 기억하자 이 정도 됐으면.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니? A분의 루트 D죠. 1 빼기 2K의 제곱 마이너스 4 AC. A는 1이니까 2K제곱 더하기 3K-3 루트 D다 이 말. 그게 3이 되도록 두근의 차가 3이 되도록 이니까 양변 제곱해주세요. 이렇게 3의 제곱은 9잖아. 미리 9라고 적어놓고 구하라는 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 사실 9는 별로 안 중요해. 상수항이잖아. 왜? 2차 한 개수분에 1차 한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일단 전개합시다. 요거 두 개. 전개하는 것도 예쁘게 전개하겠지. 1 빼기 2K 제곱 뭐니? 2K-1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얘는요 마이너스 8K 제곱 밑에 이렇게 적으라고. 마이너스 8K 제곱 그러면요 마이너스 12K 얘는요 플러스 12 그놈이 9다 이 말이지. 뭐라고? 9도 넘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 다 계산하세요.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 얘는 마이너스 16K 더하기 얘는 몰라.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4죠. 할만하지? 자, 그 다음은 20번 마지막인가? 마지막이죠. 20번 치고 너무 쉽네. 맨 마지막 문제 치고. fx는 뭐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거고. 최소값이 5일 때라고 돼 있잖아. 뭐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일단 대칭축의 x는 a,
이고 그때의 y좌표가 1이거든요. 또 내 얼굴에 가릴까봐. 그런데 최소값이 5라잖아. 5는 형님들 1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y는 5라고 하는 직선이요. 그럼 이제 범위가 어디 있는 거냐? 최소값이 5라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게 5다 이 말이잖아. 0과 1. 그러니까 0이 여기, 1이 여기. 이런 거 되겠네. x는 빵, x는 1. 이렇거나 혹은 이런 것도 되겠죠. 여기 x는 빵, 이게 x는 1. 이게 조건이 있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냐? 이게 여기가 x가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은 1이 a보다 왼쪽에 있을 때야. 즉 1이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다 이 말이지. 이게 a가 1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5라고 1을 대입했을 때 5가 된다 이 말이야. f1이 5다. 이게 초록색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네요. x 자리에 1 대입하라니까 1 대입해볼래? 1 빼기 a의 제곱이죠. a-1의 제곱인가? a-1의 제곱 더하기 1이 5다 이거지. 5. 양변에 1씩 빼줘. 4네요. 4는 2의 제곱이니? 그러므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양변에 1씩 더해주면은 a는 1 더하기 2. 선생님 이거 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1 더하기 2라고 적어요? 1 더하기 2, 1 빼기 2. 왜냐면은 a가 1보다 크냐 했잖아. 그러니까 2를 빼준 얘는 1보다 크지 않아. 그래서 얘만 답이 되고 a는 3이 된다. 만족하는 a 값이 3. 뭐일 때? 초록색일 때는요. 보라색일 때 볼까? 보라색은 뭐냐? a보다 빵이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지. 즉 예쁘게 잘 적혀있듯이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말이야. 그때는 빵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제일 밑에 있잖아. 빵을 대입한 게 y좌표가 5다 이 말이지. f빵은 5다. 함수값이 5다 이 말이에요. 이 빵 대입해볼래? 0 빼기 a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이지. a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1이 5가 되니까 그러므로 a 제곱이 4인가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다. 사실 얘도 아까랑 같은 논리로 a가 0보다 작다고 0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0에서 오른쪽으로 2, 0에서 왼쪽으로 2니까 0이 대칭 축인 거 알죠? 근해공식 증명할 때. 그리고 설마 0 플러스 2, 0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다며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고 뭐일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답은 3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1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낙동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교훈이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 각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겹친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논리대로 풀면서 똑같이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 매우 많더라. 그리고 선생님은 그거 보자마자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문제들의 꿀팁을 다 알려줬죠. 계속 반복 적용하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13번 문제 오류였던 거. 시험 치다가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넘어가.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 무조건 넘어가. 문제가 이상하든 네가 이상하든 넘어가. 그게 이득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알.